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병원 옆에 살아야 오래 산다? 자식 옆에 살아야 든든하다? 다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요즘 나이 들수록 가장 많이 선택하는 노후 주거지 1위는 따로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요즘 어르신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 들어서 어디서 살아야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지,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외롭지 않게 지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까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정말 의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고 나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양원보다 더 많이 선택되는 노후 주거지 1위의 장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나이 들어가면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자식은 각자의 삶에 바빠지고 배우자는 언젠가 나보다 먼저 떠날 수도 있죠. 결국 혼자 남겨졌을 때 그 막막함과 두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얼마 전 동네에서 자주 뵙던 70대 박 어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프면 딸도 며느리도 다 힘들 거야. 결국 요양원 가야겠지. 근데 나는 절대 그곳은 가고 싶지 않아. 거기 들어가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있는 느낌일 거잖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왔고 여전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데 요양원에 간다는 건 곧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다는 느낌으로 다가오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밤에 혼자 누워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 혹시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전화벨만 바라보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적. 가끔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다들 몸이 불편하거나 멀리 살아서 예전처럼 쉽게 어울리기 어려운 현실. 이게 바로 요즘 많은 시니어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혼자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내가 여전히 나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집은 없을까? 예전에는 단순히 요양원 아니면 집 두 가지 선택뿐이었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실버 주거지, 시니어 레지던스, 공공형 실버타운 같은 새로운 대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즉, 요즘 어르신들의 고민은 단순히 어디서 돌봄을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지키면서도 안전하고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까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통 노후를 생각하면 세 가지 길이 먼저 떠오르죠. 첫째, 자식 집에 들어가 함께 사는 것. 둘째, 혼자 집에서 버티는 것. 셋째,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 막상 살아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자식 집에 들어가는 경우. 얼마 전 지인 한 분이 아들 내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좋으셨대요. 손주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하고 안겨오고 오랜만에 집이 북적북적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국을 끓이면 며느리가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말은 고마운데 그 말 속에 묘한 거리가 느껴지더랍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털어놓으셨어요. 내가 거기 사는 게 맞나 싶더라고. 며느리 눈치 보이고 아들도 괜히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고 결국 내가 늘 손님 같은 기분이야.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 집에 가면 따뜻할 줄 알았는데 마음 한구석에 늘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혼자 집에서 버티는 경우. 다른 70대 여성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셨습니다. 그래도 내 집이 제일 편하지 하시며 혼자 지내셨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에 밥을 차려도 나 혼자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먹나 싶어서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아졌고, 밤에는 혹시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주무셨답니다. 전화기만 붙잡고 있다가 하루가 다 가더라고. 누가 내 이름 한번 불러줬으면 싶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집은 편할지 몰라도 혼자는 외롭고 불안합니다. 세 번째,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 요양원입니다. 돌봄은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밥도 주고 약도 챙겨주고 응급 상황도 바로 대응해 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계셨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나오고 약도 주지만 내 이름이 사라졌어. 여기서는 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야. 내가 누구인지 묻는 사람은 없어. 요양원에 들어가면 생활의 틀이 생기지만 동시에 내가 나로 살아가는 감각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을 산다기보다 관리받는다는 느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양원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시는 거지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가장 큰 과제는 고립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길, 자식집, 혼자 사는 집, 요양원은 공통적으로 우리를 세상과 멀어지게 합니다. 가족과도 사회와도 나 자신과도 점점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묻습니다. 왜 꼭 이 세 가지만 있어야 하지? 내가 나답게 살면서도 안전하게,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은 없을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왜 우리는 나이 들면 당연히 요양원에 간다고 생각할까? 왜 노후를 꼭 병실 같은 공간에서만 상상하게 되었을까? 사실 우리 마음 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더는 걸을 수 없으면? 내가 아프면? 그 순간부터 나는 환자로 불리며 살아야 한다고 너무나 쉽게 단정해버린 거죠. 그런데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정말 나이 들면 내가 가진 모든 삶의 색깔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저는 얼마 전 이런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이 들어도 여전히 책 읽고 싶고 친구 만나 차 한잔하고 싶다. 그런데 요양원 가면 다 환자 취급만 하지 않니? 나는 그냥 김아무개로 불리고 싶어.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남고 싶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노후의 진짜 과제는 돌봄 이전에 여전히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나를 돌봐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나답게 살 수 있을까? 내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집은 어디일까? 바로 이 물음에서 요즘 어르신들이 선택하는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과거의 실버타운처럼 일부 부유층만 들어가던 공간이 아니라 중산층도 평범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도 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후 주거지가 지금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양원처럼 내 삶을 끊어내지 않고 혼자 집에 있듯이 불안하지도 않은 곳. 안전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활을 지켜갈 수 있는 공간. 바로 이곳이 지금 시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노후 주거지 1위의 답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실버타운, 시니어 전용 주거 단지입니다. 이곳은 요양원처럼 병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자기 삶을 주도하고 싶은 어른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쉽게 말해 노년의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68세 김 여사님은 홀로 집에서 지내다 결국 실버타운으로 이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많으셨습니다. 내가 저기 들어가면
남들 시선 속에서 자유를 잃는 건 아닐까? 그래도 내 집이 제일 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산책 모임에 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점심에는 친구들과 단지 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오후에는 서예 교실이나 음악 감상 모임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지치면 언제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 땐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가는 날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고, 또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집으로 들어와 편히 쉴 수도 있어. 이게 정말 큰 힘이야.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또 다른 70대 남성분은 고혈압 때문에 늘 혼자 사는 게 불안했다고 합니다. 혹시 밤에 쓰러지면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닐까? 그 불안 때문에 늘 깊은 잠을 못 이루셨죠. 그런데 실버타운으로 이주하고 나서는 응급 호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놓였다고 합니다. 이젠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누군가 달려와 준다는 안도감이 삶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세 가지로 꼽습니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자율성,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 유능감,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관계성,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소속감. 실버타운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 줍니다. 내 집에서 살며 내가 원할 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취미와 운동, 학습을 통해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원하면 식사나 동호회 모임에서 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즉, 실버타운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면서도 안전과 교류, 안정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이 아니라 내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곳으로 실버타운을 선택하고 계신 겁니다. 실버타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면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만으로도 삶은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할머니는 혼자 살 때 늘 대충 밥을 드셨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밥 해먹기가 귀찮아. 그냥 라면으로 때우거나 김치에 밥 비벼 먹고 끝내. 그런데 실버타운에 들어오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공동 식당에서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같이 밥 먹으니 반찬이 맛있고 웃음이 나와. 식탁에서 서로 이 반찬 맛있다,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 같다, 이런 얘기하다 보면 혼자일 때랑은 천지 차이지. 이 작은 식탁의 대화가 하루의 활력이 되는 겁니다. 한 60대 후반 어르신은 그림을 좋아했지만 혼자 집에서 붓을 잡는 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자 하려니 재미도 없고 맨날 중간에 그만두게 되더라. 하지만 실버타운 미술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서로 작품을 보여주고 칭찬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겼다고 해요. 혼자선 못하던 걸 같이 하니까 끝까지 완성하게 돼. 작품 하나 완성하면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싶지. 공동체는 이렇게 우리가 놓쳤던 자신감과 성취감까지 되살려줍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건강이 걱정이라 늘 불안했지만 실버타운에서 하는 아침 운동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운동도 안 하고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되잖아. 그런데 여기선 같이 운동하자고 불러주니 안 갈 수가 없어. 몸이 가벼워지고 덕분에 잠도 잘 오더라. 혼자라면 귀찮아 포기했을 일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으니 생활 습관까지 바뀌는 겁니다. 사회학자 뒤르켐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 역시
행복은 타인과의 연결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버타운의 본질은 바로 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기서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안부를 묻고, 내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편할 수 있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 외로움이 자라납니다. 요양원은 안전하지만 내 이름 대신 환자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나 실버타운은 다릅니다. 내 삶을 지키면서도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요양원보다 이곳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 뉴스나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고급 실버타운의 허상이라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운영이 엉망이거나 입주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초기 입주비와 월 생활비만 비싸게 받아놓고 정작 필요한 프로그램은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도 있죠. 또 어떤 곳은 입주 전에는 의료 지원이 완벽하다고 말했지만 막상 아플 때 병원 연계가 잘 안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광고만 보고 선택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좋아 보인다는 인상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가서 생활 환경을 체험해보고 입주자들의 실제 후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살면 어떤 느낌일까? 그를 몸소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검증 과정이죠. 이렇게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한 뒤 다음으로 따져봐야 할 건 바로 비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해도 내 형편에 맞지 않는다면 오래 유지하기 어렵겠죠. 실버타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거야?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어? 맞습니다. 결국 노후의 현실은 경제 문제에서 시작되고 끝나지요.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70대 초반 이모 어르신은 은퇴 후 넉넉지 않은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버타운 이야기가 나오자 이렇게 말했죠. 그런 데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그림의 떡이야. 하지만 자녀의 권유로 몇 군데를 직접 둘러보시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급형 분양시설도 있었지만 그 옆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공형 시니어 주거 단지가 있었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만 내면 중산층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사정에 맞는 집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였어. 꼭 몇 억짜리 아파트가 아니어도 나한테 맞는 길이 있더라고. 경제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실버타운의 또 다른 장점이었습니다. 또 다른 60대 후반 부부는 건강 문제 때문에 실버타운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은 당뇨, 아내는 고혈압. 두 분 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에서는 달랐습니다. 응급 호출 시스템이 집안에 설치되어 있어 버튼만 누르면 의료진이 곧바로 달려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관리 프로그램도 제공되니 불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밤에 자다가도 안심이 돼. 예전엔 혹시 쓰러지면 며칠 있다 발견되는 건 아닐까 무섭던데 여긴 누군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안전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무엇보다 실버타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연결감입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지만 여기서는 아침마다 이웃이 오늘도 잘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작은 대화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상황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실버타운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매일 작은 의미와 관계를 새롭게 발견하게 해줍니다. 건강을 챙기며 누군가와 웃고 떠들며 여전히 나다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후의 진짜 해법이 아닐까요? 실버타운은 고급형에서 공공형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형편에 맞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얻는 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안전과 건강, 매일 이어지는 관계와 소속감,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존감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잃기 쉬운 이 세 가지를 실버타운은 되찾게 해줍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라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나중에 생각하지 하시다가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 주거지는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직접 둘러보기, 눈으로 보고 발로 느껴보기. 70대 초반 이모 어르신은 처음엔 TV 광고만 보고 실버타운을 상상했습니다. 저기 참 좋아 보이네. 나도 언젠가 가야지. 하지만 막상 발품을 팔아두세 군데를 둘러보니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어떤 곳은 시설은 최신식이지만 사람들 표정이 어두웠고, 또 다른 곳은 시설은 조금 낡았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진만 보고 결정했다면 후회했을 거야. 직접 가서 사람들 표정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입주 전에는 꼭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직접 식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평생의 선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 계획 세우기, 형편에 맞는 길 찾기. 경제적 부분은 누구에게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분양형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안정적이고, 임대형은 초기 부담은 적지만 매달 생활비가 나갑니다. 어떤 분은 연금을 기반으로 월세형을 선택했고, 또 어떤 분은 평생 모은 퇴직금을 보증금으로 넣어 안정적인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무리해서 좋은 곳 가고 싶었는데 막상 계산해보니 내 노후 생활비가 바닥날 것 같더라고. 결국 한 단계 낮춰 들어가니 마음도 편하고 오히려 생활도 여유가 생겼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보다 내가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세 번째, 건강 고려하기, 시설과 프로그램 꼼꼼히 따지기. 실버타운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생활 환경이기도 합니다. 근처 병원 접근성, 단지, 내 의료 시스템, 응급 호출 장치가 있는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땐 무릎 아파도 그냥 참았는데 여기선 매일 수영장에서 운동하니 덜 아프고 마음도 덜 답답해. 시설을 볼 때는 꼭 운동 공간과 응급 대응 시스템을 함께 확인하세요. 네 번째, 공동체 분위기 확인. 나와 맞는 사람들인가? 실버타운의 진짜 가치는 시설보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이웃과 어울리지 못하면 금세 외로워집니다. 한 60대 후반 여성분은 처음엔 새 건물의 고급 시설만 보고 선택했다가 사람들이 각자 집 안에만 있어서 너무 적막하더라. 결국 다시 옮겼어.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반면 조금 오래된 단지였지만 프로그램과 모임이 활발한 곳에서는 매일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니 살맛난다. 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입주 전에는 꼭 입주자 모임에 잠시라도 참여해 보세요. 그 분위기가 평생의 삶을 좌우합니다. 노후 주거지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1. 발품 팔기, 직접 둘러보고 경험하기. 2. 경제 계획 무리하지 않고 내 형편에 맞추기. 3. 건강 확인, 의료 접근성, 운동 프로그램 꼼꼼히 따지기. 4. 공동체 분위기,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체크해가며 준비한다면 노후의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흐름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나이 들어서도 내 삶을 지켜가는 방법으로 다양한 노후 주거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 미국과 유럽의 리타이어먼트 빌리지. 미국과 유럽에서는 흔히 리타이어먼트 빌리지라고 부릅니다. 넓은 녹지와 산책로, 공동 레스토랑과 문화센터가 있어 그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집을 갖고 살면서도 언제든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환자가 아니라 여전히 주민으로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와 함께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 일본의 고령자 전용 주거단지.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고령자 전용 주거단지라는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집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여전히 배우고 취미를 이어가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사회와 연결된 존재로 살아간다. 이것이 일본식 노후 주거지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일본 어르신들은 여기서는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래전에 이미 이런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은 공동체 속에서 실현된다. 사람은 홀로 떨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할 때 비로소 인간다운 행복을 느낍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극한 경험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의미를 찾는 삶이 인간을 끝까지 버티게 한다. 즉,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느끼는 순간 인간은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전통 속에도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옛날 시골 마을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녁이면 이웃이 모여 마당에 앉아 함께 밥을 먹고 농번기에는 서로 품앗이를 하며 도왔습니다. 이웃과의 연결, 공동체적 삶이야말로 노후의 진짜 안전망이었습니다. 현대의 실버타운은 어쩌면 옛날 마을 공동체를 현대적으로 되살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 주거지는 단순히 사는 집이 아닙니다. 그곳은 내 삶을 이어가는 무대,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요즘 세대가 선택하는 노후 주거지 1위의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요양원에서 고요히 마무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대가 열려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노후 주거지는 단순히 집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살아내는 공간, 그리고 내가 여전히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어디에서 누구와 살고 싶으신가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집, 이웃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을, 아니면 평생 꿈꿔왔던 나만의 작은 공간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의 생각과 바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